거센 파도에 깎인 암석 기둥이 1km 넘게 이어진 곳, 바로 도진보입니다. 이곳 주상절리 절벽은 특이한 성분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합니다. 일본의 천연기념물이며 전 세계에도 세 곳밖에 없죠.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자살 명소이기도 합니다. 1년에 약 25명, 한 달에 2명꼴로 발생하는 자살자 중에 도진보 출신은 극소수이고 전체 98%는 일본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도진보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맞춰 시게루 씨도 부지런히 떡집 문을 엽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떡집 노인. 그러나 시게루 씨에게는 떡집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시게루 씨는 원래 경찰 간부였습니다. 은퇴하기 전 마지막 근무지로 이곳 경찰서 부서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東尋坊市とご存知ね、皆さん回ってお分かりの通り、一周すると 1.4 キロあるんですね。ところが飛び込む場所わずか3カ所なんですよ。いわゆる雑、3カ所にあれば3カ所で見張り人を置くとかですね、場合によっては立ち入り禁止にするとかいろんな対策を講ずるべきなんですけども、何も講じずに放置されていた。これに対してね、非常に私は疑問を感じて行政にもお願いしたんですけども、そんなどうしようもないんやという言い方をされました。そんなことないでしょということで、私はね、毎日朝6時に起きてですね、パトロールしてそこで声をかけて歩いた。また夜仕事終わると5時15分まで仕事なんですけど、5時15分からもまたパトロールしてですね、そこに声かけて歩いたんですね。 퇴직을 한 후엔 하루 3번 본격적인 도진보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떡집을 연 이유가 있었습니다. 日本では正月になると必ずっていうほどお餅食べるんやね。あともう家庭も崩壊している、自殺考えてる人たちはお餅を食べることによってそのお正月を思い出し、家族を思い出し、自分の小さい時のね親との思い出すということで、相手の心にね訴える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これを考えて自殺防止に役立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お餅屋さんを始めた。 지난 10년 동안 도진보에서 살려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은 총 441명. 시게루 씨는 그들에 관한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例えばこれ東京から来た40歳の男性がですね、午後5時半頃に、岩の最先端で座っていたために話を聞いたところ、2年半前に7年間与えていた社長と見解なり調停して退職金をもらいました。うつ病を患って仕事にも就けず、両親の年金で食べさせてもらっていましたが、もう心労が重なってもう自殺するしかないと言ってここへ来ましたとカウンセリングをして、で8時頃家族に連絡を取って帰宅させたというような内容。こういうやつをここで保護した人たちのことをずっとこうやって日報として。 이 기록은 민간인이 발로 뛰어 조사한 일본 자살 실태 보고서인 셈. 10년 동안 성장의 그늘 속에 감춰진 일본의 눈물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책으로 묶여 세상에 알려졌죠. 뜻있는 그의 활동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제는 도진보 순찰을 함께 도는 동료들이 생겼고 전국에 92명의 후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자살 시도자를 달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해당 지역의 회원이 이후 그분을 돌보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시게루 씨가 정기 순찰에 나섭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차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서는 길. 제일 먼저
자살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살핍니다. 도진보 1.4km 절벽 반경 안에는 이런 자살 포인트가 3군데 있다고 합니다. その他にやっぱここは入水自殺のする場所になってるんですね。飛び込む前にね、自分の衣装をね、衣装をここで置いとくんですよ。それで靴を脱ぐんですね。靴を脱ぐ理由っていうのは私も今までわからなんだんですけど、その子に聞いたら、実はここで私亡くなったよ。早く私の死体を引き上げてほしいと。この目印、ここで飛び込んだよっていうことを、皆さんに目印として靴脱ぐんですよって、こういうことを言ってましたね。あとね、時々ね、その岩陰に隠れているんですよ。人に見つかるの嫌からね。こんな関係でここらも一応、要注意場所として、こうやって回って歩いてますね。はい。 가파른 바위길을 70대 노인이 쉼없이 오르내립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엔 누군가 몰래 숨어서 투신할까봐,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혹여 놓치게 될까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 카메라를 지녔거나 핸드폰을 지닌 사람은 그의 판단에 일반 관광객입니다. 절벽 끝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은 의외로 절벽 끝에서 배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 포인트를 돌아보고 난 후 그가 향한 곳. 終電話がここに2箇所あります。これ救いの電話2番、向こうの方が1番になってるんですね。 일명 도움의 전화입니다. まあ自殺を考えてくる人は片道切符ね、もうお金なくなってもう帰る必要がないから何も持ってこないんですよ。最後にやはり家族に電話するんですね。日本なんかね、ものすごく携帯発達してます。もう大概の人持ってます。にもかかわらずこの公衆電話に入っているという人は要注意人物なんです。 이 동전은 시게루 씨가 꼬박꼬박 채워넣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게루 씨는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그의 뒤를 따라가곤 합니다. 한 남자에게 시게루 씨가 다가갑니다. 의기소침한 모습, 별다른 소지품도 없는 남자. こんにちは。何しておられるんですか? 시게루 씨와 청년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声をかけて相手の話をお聞きする、ね、聞く。すなわちなんであなたは死が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その自殺しに来た原因ですね。それを聞く。そしてそれをその悩み事を除いてあげなあかんんですよ。ね。いわゆる悩み事の解決、もしくはまあ軽減軽くさせるということをする。そして自立までできるまでやって、その後ですね、まあ自立したもののまたもやもやとね、その後また悩み事をまあぶり返したりす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その人のその後の見守るという。例えば北海道の人が来たら北海道へね、悩み事を解決するために私たちは場合によっては北海道も行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で帰ってもらって自立してもらうんですけども、北海道のうちの会員さんはその後のねケアをしてもらってると。 도진보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령탑. 도진보 순례자 시게루 씨가 순찰 중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진보에서 수많은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느 사연 하나 안타깝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まあ、日本の自殺者の東京内容を見ますとね、50歳過ぎの男性が一番多いんです。50歳過ぎということは一家の大黒柱なんですね。そのお父さんが亡くなるということは、その家族3人なり5人なりいると、この家族も非常に生活苦に陥ってしまうんですよ。誰かが声を上げて言わんことには気がつかんのですよ。そういう考えのもとでね、私も一応もう署名運動までして、で自殺防止対策という法律まで作ってくれました。 자살을 말리는 일만으론 끝나지 않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는 그들을 위해 임시 보호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건물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값싸게 빌린 건물입니다. 도진보 절벽 앞에서 구해온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는 중입니다. なんか心配したら逆に心配。 그들에겐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今何でまだ秋田帰らんね前日助けてくれ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誰も死にたいもいないんです。助けてくれ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その人に手を助けるの自殺防止じゃない人命救助なんですよ。その人の悩み事をお聞きしたら、そうか、私も一緒にその悩み事を解決するのに一緒に歩いてあげましょうと言って一緒に歩いてあげなあかん、いわゆる杖代わりと言いましょうかね。それをしなければ自殺は減りません。薬飲んで何が治りますか。そこの勘違いを民間だけでもできませんね。行政だけでも国だけでもできません。官民民間と行政が一緒にならなあかんです。 시게루 씨의 순찰 이후 현재 도진보의 자살률은 한 해 25명에서 1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